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 강민수, 지금 후퇴해야 해. 김종사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거칠게 터져나왔다. 총성과 얇은 산 공기에 긴장된 목소리였다. 각 단어는 강민수의 절박한 희망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했다. 렉스에게 갈 수 없어. 민수, 들리나? 그를 두고 가야 해. 첫 번째 총알이 렉스의 뒷다리를 뚫고 들어가며 걸음을 멈추게 하는 뜨거운 고통을 안겼다. 그는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강원도 소나무 숲을 울리는 오글루시텔리지 총격전 속에서 그 소리는 삼켜졌다. 몇 초 후 렉스가 그의 조련사 강민수 경사에게 다가가려 애쓰던 순간 두 번째 총알이 그의 옆구리를 찢으며 숨을 앗아갔다. 그는 축축한 가을 낙엽 위에 쓰러졌다. 소나무와 자신의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통의 어지러운 안개 속에서 렉스는 민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외침, 계속되는 소총 소리, 절박한 명령을 들었다. 민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고 권총을 쏘며 기어왔지만 다른 경찰들이 급하게 민수를 끌어냈다. 그들이 쫓던 마약 밀매범들은 너무 잘 무장해 있었다. 전술적 후퇴, 쓰라린 필수 선택이었지만 렉스에게는 상황이 내린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고 민수의 절망적인 눈이 숲에 삼켜질 때까지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침묵, 그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땅의 냉기가 그에게 스며들었다. 강원도 경찰 K9 부대의 자랑이던 위풍당당한 점원 셰퍼드는 부서진 채 생존의 잔혹한 계산에 버려졌다. 시간이 흘렀다.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시간은 짙은 안개가 되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떨어져 나와 유연한 움직임으로 다가왔다. 거의 의식이 없는 렉스는 새로운 냄새를 감지했다. 강렬하고 강력하며 고대의 향기, 황혼 속에서 빛나는 황금빛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늙은 퓨마, 황갈색 털에 은빛이 섞인 천천히 그를 돌며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희미한 김이 되었다. 악의는 없었고 깊은 피로만이 느껴졌다. 렉스는 본능적인 떨림을 느꼈지만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이것이 끝이었다. 퓨마는 멈췄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했다. 그러더니 이해할 수 없게도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드러누웠다. 포식자의 긴장감이 아닌 야생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한숨과 함께였다. 그 눈은 죽어가는 개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강민수 경사, 57세는 강원도 풍경에서 깎여나온 사람이었다. 거칠고 과묵하며 햇빛과 거센 바람에 마주하며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있는 창백한 푸른 눈의 사내였다. 춘천 외곽의 작은 집은 깔끔하고 거의 금욕적이었다. 5년 전 아내 은주의 죽음 이후로 더욱 그랬다. 진정으로 개인적인 물건은 낡은 가죽 안락의자, 서양 소설이 꽂힌 선반, 그리고 렉스의 사진들, 서툰 강아지 시절, 집중된 훈련생 시절, 그리고 자랑스러운 K9으로서의 모습 뿐이었다. 렉스는 단순한 K9 부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민수의 그림자, 그의 친구, 은주가 남긴 공허를 채운 따뜻한 존재였다. 민수는 어설픈 강아지였던 렉스를 키웠고 세심하게 훈련시키며 조련사와 개를 초월하는 유대를 형성했다. 렉스는 영리하고 직관적이며 조용한 용기를 지녔다. 근무 중에는 집중된 전문가였고 근무 외에는 손으로 귀 긁기를 요구하거나 외로운 저녁에 민수의 무릎에 무거운 머리를 얹는 유쾌하고 애정 어린 동반자였다. 그는 낮은 울음소리로 말하고 민수의 기분을 놀라울 정도로 감지했다. 강원도 경찰은 자금이 부족하고 작은 마을부터 외딴 야생까지 광대한 지역을 커버하며 늘 부족했다. 고속도로를 피해 숲길을 이용하는 마약 밀매가 점점 심각해졌다. 경찰들은 위험을 알았지만 고위험 임무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다. 민수는 너무 많은 좋은 동료가 다치는 것을 보았고 항상 렉스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하루는 보통 새벽에 시작되었다. 민수는 블랙커피, 렉스는 참을성 있게 꼬리를 쿵쿵 치며 훈련 순찰이나 지역 학교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렉스가 수십 개의 작은 손에 쓰다듬어지는 것을 견디며 하루를 채웠다. 저녁은 조용했다. 함께 밥을 먹고 광활한 강원도 하늘 아래 산책. 민수가 소중히 여기는 단순하고 질서 있는 삶이었지만 피로가 쌓였다. 일은 더 힘들어졌고 범죄자들은 더 필사적이었다. 그는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개울가의 작은 오두막에서 렉스와 함께 낚시하고 하이킹하며 폭력에서 자유로운 삶. 그는 식당 냅킨의 계획을 스케치하기도 했다. 그 평화로운 미래는 꿈이었지만 이제 렉스가 숲에서 홀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생각은 그의 심장에 얼음 조각처럼 박혔다. 그의 위험한 직업이
그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단 하나의 존재를 삼켰다. 정보는 확실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래된 벌목길을 통해 대규모 메탐페타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수, 김중사, 두 명이 다른 경찰, 그리고 렉스가 차단팀을 구성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렉스가 그들을 임시 캠프로 이끌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예상보다 많고 무장이 잘된 용의자들이 발포했다. 매복이었다. 경찰들은 엄폐물을 찾았다. 렉스는 민수를 겨누던 무장한 용의자를 향해 돌진하며 결정적인 몇 초를 벌어주었다. 그때 첫 번째 총알이 렉스를 맞췄고 이어 두 번째가 후퇴의 결정. 렉스를 두고 가는 것은 잔혹한 필수였다. 김중사와 다른 경찰이 포위당했다. 민수는 팔에 파편을 맞았다. 그들은 화력에서 밀렸다. 머물렀다가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터였다. 김중사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갔어. 민수, 아니면 곧 갈 거야. 가야 해. 민수는 거부하며 날것의 부정이 터져나왔지만 손이 그를 끌어냈다. 레인저 스테이션,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운전은 고통과 자책의 흐릿한 시간이었다. 공식 보고서는 렉스를 K9 부대원, 작전 중 사망 추정으로 기록할 것이다. 추정. 민수는 그 단어에 매달렸다. 논리가 희망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심하게 다친 개가 야생에서 홀로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다. 그의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렉스의 손대지 않은 밥그릇은 비난의 기념비였다.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렉스의 신뢰하는 눈, 버려지며 희미해지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반복되었다. 죄책감은 물리적 무게였다. 그는 보호를 맹세한 경찰이었지만 가장 충성스러운 파트너를 버렸다. 새벽이 되자 절박하고 비이성적인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규정이나 가능성을 신경 쓰지 않았다. 목표는 하나였다. 돌아가서 렉스를 찾거나 적어도 그의 시신을 찾아 제대로 묻어 속죄하는 것. 그는 김중사에게 전화했다. 그를 찾으러 갈 거야. 김중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수, 기껏해야 시신 수습이야. 상부는 허가 안 할 거야. 너무 위험해. 허가를 구하는 게 아니야.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그에게 그만큼은 빚졌어. 그는 전화를 끊고 이미 사냥용 라이플, 포괄적인 응급키트, 식량, 그리고 렉스가 좋아하던 낡은 담요를 챙겼다.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었다. 공식적으로 병가 중인 민수는 낡은 픽업 트럭을 타고 임업도로가 허락하는 한 그 지역에 가까이 갔다. 당국은 도망친 밀매자들에게 집중했지만 민수는 뒷길을 알았다. 그는 트럭을 오리나무 숲에 숨기고 걸어서 출발했다. 아침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숲은 섬뜩하게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흔적을 찾았다. 부러진 나뭇가지, 흐트러진 낙엽, 피. 지형은 험했다. 가파르고 덤불로 가득했다. 그의 다친 팔이 욱신거렸다. 몇 시간 뒤, 그는 매복 장소를 찾았다. 사용된 탄피가 땅에 흩어져 있었다. 어두운 얼룩은 렉스가 쓰러진 곳을 확인해 주었지만 렉스는 없었다. 시신도 끌린 흔적도 없었다. 절박한 희망이 반짝였지만 곧 꺼졌다. 렉스가 죽으러 기어갔거나 청소부가 빨랐을 가능성이 더 컸다. 그는 바깥으로 나선을 그리며 렉스의 이름을 불렀다. 목이 쉰 소리였다. 렉스가 심하게 다쳤다면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늦은 오후 빛이 꺼져가며 민수는 개울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코요테보다 큰 늑대와는 다른 걸음걸이에 희미한 발자국. 그는 심장이 뛰며 무릎을 꿇었다. 정말일까? 그 옆에는 퓨마의 거대한 발자국이 희미하게 있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퓨마라면 렉스를 끝냈을 텐데 발자국은 나란히 함께 움직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두려운 긴박감으로 발자국을 따랐다. 그것은 협곡 깊숙이 얕은 돌출부를 형성한 바위, 동굴로 이어졌다. 낮은 으르렁이 안에서 울렸다. 민수는 얼어붙어 라이플에 손을 얹었다. 그는 큰 고양이의 퀴퀴한 냄새와 피 냄새를 맡았다. 렉스? 렉스, 너니?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더 깊은 으르렁, 경고였다. 그러다 약하고 망설이는 낑낑 소리. 렉스, 살아있다. 안도가 그의 무릎을 꺾을 뻔했지만 퓨마가, 그는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해. 내게를 데리러 왔어. 그림자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눈이 빛났다. 외로운 방랑자로 알려진 늙은 퓨마가 천천히 나왔다. 마르고 갈비뼈가 드러났다. 그것은 자리를 지켰고 렉스가 있는 더 깊은 곳과 민수 사이를 막았다. 공격하지 않고 분명히 보호하며. 민수는 충격받았다. 퓨마가 다친 개를 지키다니. 그는 렉스를 볼 수 있었다. 웅크린 모습, 얕게 숨쉬며
끔찍해 보였지만 살아있었다. 알았어, 친구. 민수는 차분히 말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고마워. 내게에게 갈 수 있을까? 퓨마는 고개를 기울이며 지켜보았다. 부드러운 소리를 내더니 이해할 수 없게도 좁은 길을 허락하며 살짝 옆으로 물러났다. 민수는 고양이를 주시하며 렉스에게 다가갔다. 걔는 약하고 열이 있었지만 꼬리가 한번 희미하게 쿵 쳤다. 퓨마는 조용하고 불가사의한 파수꾼처럼 지켜보았다. 그 고요함은 불안했지만 명백히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민수는 렉스를 빨리 꺼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소독제로 상처를 닦고 렉스에게 물을 조금씩 먹였다. 걔는 걸을 수 없을 만큼 약했다. 민수가 업어야 했다. 퓨마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큰 고양이를 보았다. 그를 데려가야 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의사가 필요해. 퓨마는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민수가 렉스를 낡은 담요 위에 조심스레 올려 슬링을 만들 때도 움직이지 않았다. 렉스를 드는 것은 고투였다. 개가 낑낑거리자 퓨마가 낮고 깊은 소리를 내며 귀를 납작했다. 민수는 멈췄다. 괜찮아. 그는 말했다. 그를 돕는 거야. 퓨마가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가 멈췄다. 렉스와 민수를 번갈아 보더니 동굴 먼지를 휘젓는 듯한 한숨과 함께 몸을 돌려 입구로 천천히 걸어가 한 번 뒤돌아보며 황혼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이상한 임무를 완수하고 렉스를 맡긴 듯했다. 민수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렉스를 들고 개의 무게가 고통스러운 짐이었지만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력이었다. 다친 팔이 비명을 질렀고 거친 지형은 도전이었다. 그는 절박한 희망과 깊은 경외감으로 밀어붙였다. 어두워진 후 트럭에 도착했고 지쳤지만 승리했다. 렉스가 살아있었다. 그는 렉스를 조수석에 조심히 눕혔다. 시동을 걸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야생의 깊은 어둠뿐이었다. 춘천의 응급수의사로 가는 운전은 경주였다. 박 수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은 심각했다. 상태가 안 좋아요. 민수, 심각한 감염, 혈액 손실. 이렇게 오래 버틴 게 기적이야. 렉스가 수술실로 급히 옮겨지며 민수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 떨렸다. 기적이었지만 민수는 그 이상임을 알았다. 늙고 지친 퓨마와 이해를 초월하는 종간의 연민의 행위와 관련된 무언가. 그는 렉스를 찾았지만 또한 미스터리를 발견했다. 초기 목표는 달성했지만 더 깊은 탐구가 시작되었다. 렉스는 수술을 견뎌냈지만 며칠 동안 위태로웠다. 민수는 거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원에서 제공한 간이 침대에서 잤다. 그는 렉스에게 위로를 속삭였다. 렉스의 생존 이야기, 다쳤지만 살아있는 그를 찾은 것, 가 부서에 퍼졌다. 대부분 민수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퓨마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다. 민수는 조롱을 두려워해 혼자 간직했다. 렉스가 서서히 회복하며 식욕이 돌아오자 민수의 마음은 동굴 장면을 반복했다. 보호하는 자세, 공유된 음식, 마지못한 떠남, 전형적인 포식자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퓨마를 조사했지만 설명하는 건 없었다. 그는 산림청 직원 이현에게 특이한 퓨마 행동에 대해 물었다. 이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기회주의적이었을 거예요. 쉬운 먹잇감을 노렸다가 당신이 운 좋게 끼어든 거죠. 민수는 그 이상임을 알았다. 렉스가 집으로 돌아와 벽난로 옆에서 잠들자 집은 더 따뜻해졌다. 어느 저녁 잠든 렉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며 가슴에서 낮은 낑낑 소리를 냈다. 그는 민수 집의 숲 가장자리를 향한 큰 창을 응시했다. 민수는 그의 시선을 따랐다. 잠깐 나무줄기에서 두 개의 희미한 황금빛 반짝임이 보였다. 빛의 장난인지 아니면 엘리였나? 그는 퓨마를 엘리라 이름 짓고 예전 보호자를 확인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렉스가 다시 낑낑거리며 창을 고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 사건은 민수의 집착을 굳혔다. 이원의 설명은 공허했다. 그는 레인저가 설악산 그 구역 깊은 곳에 버려진 연구소를 언급했던 것을 떠올렸다. 희박하지만 단서일지 모른다. 그는 무엇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다. 새 계획이 세워졌다. 연구소를 찾고 거기서 일했던 일을 찾는다. 진실은 과거에 숨겨져 있었다. 버려진 연구소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수십 년의 방치로 숲이 그것을 되찾았고 오솔길은 덤불로 뒤덮였다. 오래된 지도와 추적 기술을 사용해 여러 번의 탐사 끝에 민수는 외딴 야생 깊숙이 들어갔다. 어느 날 빽빽한 진달래를 헤치며 그는 풍화된 표지판을 발견했다. 설악산 육식동물 생태 프로젝트 1985년 설립
근처에는 썩은 목재와 녹슨 금속으로 된 울타리와 오두막의 잔해가 있었다. 유령 같은 장소였다. 산림청 기록을 통한 공식 문의 끝에 이름이 나왔다. 프로젝트의 수석 생물학자였던 윤태호 박사. 현재 백두대간 근처에 은퇴해 살고 있었다. 민수는 기대감에 차올랐다. 그는 윤 박사를 만나러 갔다. 7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윤 박사의 어수선한 서재에서 민수는 렉스의 부상과 퓨마의 불가해한 행동을 이야기했다. 보호하는 자세, 공유된 음식, 조용한 퇴장. 윤 박사는 참을성 있게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멀리 눈 덮인 봉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슬픔의 소리였다. 당신이 말한 퓨마? 윤 박사가 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를 엘리라 불렀죠. 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윤 박사는 계속했다. 우리 프로젝트는 종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어요. 엘리는 어미가 죽은 채 발견된 새끼로 우리에게 왔죠. 우리가 키웠어요. 그는 설명했다. 연구의 일부는 현장 작업을 돕는 동반 동물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벨기에 말리노이, 고도로 훈련된 연구견 라이라를 두었죠. 엘리와 라이라, 그들은 함께 자라며 엄청나게 강한 유대를 형성했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라이라는 그의 가족이었죠. 엘리는 야생이었지만 깊이 애착을 가졌어요.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웅크리고 잤죠. 민수의 가슴에 무언가가 조여왔다.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감지했다. 3년쯤 됐을 때 윤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비극적인 사고가 돌발 홍수, 산사태였어요. 라이라의 야외 울타리가 무너졌고 그녀는 갇혔죠. 엘리는 미친 듯이 파헤치려 그녀 곁에 머물며 누구든, 심지어 우리에게도 다가오려는 이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너무 늦을 때까지 우리를 그녀에게 접근시키지 않았죠. 라이라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윤 박사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보았다. 엘리는 결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내성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었고 항상 슬퍼했죠. 결국 우리는 그를 설악산의 외딴 곳에 풀어줬어요. 유일한 인도적인 선택이었죠. 그는 그 트라우마를 안고 갔어요. 민수는 충격에 빠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엘리, 다치고 홀로 있는 또 다른 작업견 렉스를 보고 그는 렉스를 보호한 게 아니었어요. 민수가 깨달으며 말했다. 라이라를 구하려 했거나 그 상황을 되풀이한 걸까요? 아니면 렉스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윤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동물들이 형성하는 유대는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어요. 강경사님, 엘리는 한 번 동반자를 잃었죠. 아마 다시 그걸 지켜보는 걸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오는 운전은 무거웠다. 민수는 이해했다. 퓨마의 행동은 무작위가 아니라 기억, 상실, 깨진 유대에서 비롯되었다.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그 감정적 무게는 상상보다 무거웠다. 그는 외로운 생물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 돌아와. 민수는 벽난로 옆에서 쉬는 렉스를 보았다. 거의 완전히 회복했지만 약간의 절뚝거림은 영원히 남을 터였다. 그는 렉스 옆에 앉아 털을 쓰다듬으며 엘리와 라이라의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마치 개가 슬픔과 충성의 직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렉스는 올려다보며 민수의 손을 핥았다. 며칠 후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이 민수를 렉스를 찾았던 곳, 엘리가 지켰던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부드러운 산책이 가능한 렉스를 데렸다. 그들은 차를 타고 익숙한 협곡 길을 걸었다. 다가가자 렉스가 굳으며 낮은 낑낑 소리를 내며 바위 돌출부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의 시선을 따랐다. 거기 창백한 오후 하늘을 배경으로 엘리가 서 있었다. 마르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황금빛 눈은 지친 강렬함으로 빛났다. 그는 민수가 아닌 렉스를 보고 있었다. 두 동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협도 두려움도 없는 조용한 교감. 민수는 공유된 경험, 생존, 아마도 감사에 거의 만질 수 있는 흐름을 감지했다. 렉스가 부드럽게 짖으며 인사했다. 엘리는 느리게 눈을 깜빡이더니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길고 읽을 수 없는, 아마도 작별의 평가였다. 그러더니 소나무와 고대돌의 향기를 담은 깊은 한숨과 함께 엘리는 몸을 돌려 놀라운 우아함으로 깊은 숲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며 조용히 사라졌다. 민수는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늙은 사자는 한 장을 닫았고 그의 외로운 임무는 완수되었다. 민수는 깊은 마무리와 외로운 삶을 살았던 엘리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강민수와 렉스의 삶은 새로운 리듬으로 자리 잡았다. 렉스는 K9 임무에서 은퇴했고 민수도 몇 달 후 따랐다.
그 사건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단단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으며 동반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엘리의 전체 이야기를 결코 말하지 않았다. 너무 개인적이고 대부분에게 믿기 어려운 렉스와만 공유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는 뒷마당, 렉스가 좋아하던 햇볕 장소 근처에 작고 소박한 돌 표지를 세웠다. 퓨마 머리와 개 발자국이 얽힌 조각, 예상치 못한 구원자에 대한 그의 사적인 헌사였다. 맑고 추운 밤, 민수는 설악산의 어두운 실루엣을 바라보며 엘리를 생각했고 늙은 사자가 평화를 찾았기를 바랐다. 그는 야생이 대부분의 인간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미스터리와 연민을 품고 있음을 알았다. 렉스는 남은 세월을 민수 곁에서 편안히 보냈다. 그는 여전히 가끔 그 같은 강렬한 시선으로 숲을 바라보았고 민수는 그가 기억하고 있음을 알았다. 늙은 사자와 죽어가는 K9의 이야기는 거대한 영웅담이 아니라 가장 야생의 심장에서도 울리는 사랑과 충성의 메아리, 인내의 조용한 증거였다. 강원도 산맥 깊숙이 숨겨진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진실. 그리고 실용적인 노련한 경찰관 강민수는 가장 예상치 못한 스승에게서 얻은 조용한 지혜를 품고 살아갔다.